1962년 2월 전남 여수시 국동에 위치한 남초등학교 졸업식장. 6개년 개근상을 받은 13살짜리 딸과 그의 어머니가 받은 장한 어머니상으로 식장은 울음바다가 됩니다. 딸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으로 울고, 어머니는 딸이 장하고 대견스러워 울고, 졸업식장의 사람들은 어머니의 강한 모정에 울고, 그렇게 감사와 감동의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모녀는 학교에서 8km나 떨어진 가장도에 살았습니다. 당시 가장도의 주민이라고 해봤자 3가구 20여 명, 작은 통통배조차 드나들지 않는 그런 윗단 섬이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장을 보거나 특별한 행사 같은 볼 일이 있으면 나룻배를 직접 저어서 육지를 건너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학교는 나룻배가 멈추는 국동이 아닌 시내에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라도 학교에 보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특수한 환경 때문에 가장도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19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육지 사람들 중에도 찢어지게 가난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일배재했던, 지금은 노랫가사에서나 들어봄직한 보릿고개를 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비록 딸 자식이지만 장래를 위해 어떻게든 가르치자고 바위보다 더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학교에 보낸들 무슨 수로 매일 바닷길 20리를 왕래할까라는 아버지의 지독한 반대에도 딸 입학을 끝끝내 관철시켜 문맹으로 섬천이에 그쳤을 그녀의 딸을 당당히 서울의 4년제 대학을 마치고 교사로 이끈 불굴의 어머님을 코로나19로 지치고 막막한 이들에게 시대의 깃발이자 희망의 엔진으로 승전하시라 그때 그 시절을 들춰내봅니다. 나는 모른다. 물결 위에 일렁이는 그림자를. 몇 억겁이 지난 후에 이 파도 위에도 한오락의 주름살이 굽이칠까 살을 에이는 어머니의 백길 따라 왜 오고 갔는지를 나는 모른다. 깊고 또 깊은 곳에 남아있거라. 물보라가 그리는 한 장의 초상화. 아, 나의 어머니 모정의 백길. 굳이 거창하게 시라고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지 물길처럼 마음 또한 이렇게 흐르는 것을 1956년 모두가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 초등학교 6년을 졸업한다는 것은 지금의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보다 더욱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20명이 채 못 사는 자그마한 섬마을 출신의 여자아이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들이 다 자는 깊은 밤 달빛에 의지해 혼자 노젓는 방법을 익히셨습니다. 병중인 아버지와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오랜 세월 동안 배우지 못한 것을 원통하게 여기신 어머니는 절대로 딸에게 문맹을 대물림할 수 없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시계는커녕 수탉도 없던 새벽, 어머니는 오직 바람소리와 파도소리로 그날의 날씨를 가늠하며 조각배를 띄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태풍 사라우로 산산조각이 난 배의 파편을 안고 통곡했던 어머니, 한겨울 추위에 갈라진 손등으로 여자도 배워야 한다는 일념만으로 사나운 파도를 헤쳐나갔던 어머니였습니다. 말과 글로는 표현 못할 6년의 세월, 마침내 졸업식 날 박승희 어머니는 박수갈채와 울음바다 속에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습니다. 여수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한 79,385제곱미터의 자그마한 섬 가장도. 오래전에는 유인도였으나 지금은 무인도가 되었습니다. 대경도와 소경도 사이에 야도, 가장도, 노량도의 섬들과 함께 나무가지처럼 줄 이어져 있어서 이곳 사투리로 가정의 섬이라 하다가 한문화되면서 가장도가 되었습니다. 딸 정숙현 양은 여수 남초등학교를 졸업 후 여수여중에 지나가자 여수시내 충무동에 그때 당시 25,000원짜리 전셋방을 구하고 딸의 밥을 지어주기 위해 다시 아침 저녁으로 배를 저어 나오길 여수여고를 졸업할 때까지 12년간 이어집니다. 딸은 어머니의 간절함이 마음에 파도를 일으켜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30년간 교직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지금은 시니어 연극단에서 무료로 값진 봉사를 하면서 모정의 백길에 참가치를 나눠주고 있으니
지난 1월 8일 KBS 황금연못에 출연하여 시청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줬습니다. 인생사의 만족이 어디 있으랴마나 그래서 지나간 추억은 더욱 아쉽고 애틋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제를 돌아보는 것은 어제가 내일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고, 어제의 고난과 꿈은 내일로 새롭게 이어져 어제 내린 비와 눈보라가 용기와 지혜를 주고 꿈길을 열어주게 되는데, 모종의 백길이 코로나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작은 마음으로 기원해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사회적,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 명예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는 유명 연예인들도 세상을 등지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움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언급하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부각되는 데는 정치와 경제 구조에 기인된 점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자녀들을 허약하게 만드는 학부모들의 극성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식의 유치원 선택부터 대학 진학까지 부모가 일일이 간섭하고 경쟁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특히 어머님들의 지나친 사랑이 아이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의타심을 키우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들 때문에 이사를 3번씩이나 한 맹자의 어머니, 그리고 아들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시키고 1등으로 졸업시키기 위해 학교 근처로 이사간 더글러스 메가더의 어머니 같은 분도 있었지만, 어린 아이들을 조기 유학을 시키면서 엄마까지 함께 외국에 나가는, 그래서 기러기 아빠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 것이라 확신해 봅니다. 아들의 사형 선고를 듣고 조마리아 여사께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라고 썼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당찬 어머니의 과단성에 내세운 일본 검찰관마저 압류에 목이 메었다고 합니다. 매섭고 차가운 날씨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설치되는 파수상한 시절에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따뜻한 모종의 온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60년 전에 모종의 백길 산만리를 오늘의 난로로 코스모스 메아리가 지펴봅니다.